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지금 세 가지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한을 향한 비난, 그리고 북한 내부의 경제 문제 해결, 그리고 세 번째, 외교 라인의 교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지된 신호,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 자, 북한이 비난하는 대상은 바로 얼마 전에 태극기를 붙인 채 우리나라에 도착한 하늘의 지배자,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자, F-35 도입이 결정되던 1년 전, 우리 한국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죠. We are deeply honored to celebrate yet another historic occasion for the F-35 program. The rollout ceremony for the first F-35 aircraft for the Republic of Korea. F-35 전력하는 한미 공군 간의 연합작전 능력과 우리 공군의 지상작전 지원 능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박사님, 지난 3월에 F-35 두 대가 우리 한반도에 도착을 했을 때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때도 비난을 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지금 계속 비난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바다의 그 게임 체인저가 존 월트라면 네. 우리 한반도 하늘의 게임 체인저는 바로 F-35입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두 대가 들어왔는데 북한이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앞으로 30대, 40대가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지금 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괴심, 뭔가 자신들이 이제 패배주의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이게 북한 영공에 날아오기만 하면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활동을 자제할 정도로 아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뭐 육군, 해군 전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F-35가 이제 수십 대가 들어오면 그 한반도에 말하자면 제공권뿐만 아니라 무력 대결, 밀리터리 밸런스는 완전히 깨질지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축소 또는 유예, 취소되고는 있지만 북한은 이 F-35A 전투기로 인해서 더욱 견고해질 한미 동맹도 생각하면 아마 눈의 가시로 여겨질 겁니다.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s expected to enhance ROK U.S. Air Force's combined operational capabilities, as well as further strengthen ROK U.S. alliance. 김 팀장님, 사실 이 F-35 도입은 지난 2014년도에 5, 6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계속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 지금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죠. 엮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난 내용을 보면은 네.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계획된 걸 왜 이제 와서 고스란히 실행하느냐 네. 하면서 전 정부하고 현 정부를 이제 이간질하려는 그런 이제 아하. 행동을 보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4.27 정상회담도 있었고 9.19 군사 합의도 있었는데 왜 그 전략 무기를 반입해가지고 네. 그들을 위협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배신적 망동이고 아주 그 파국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남 갈등을 좀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종북 반미 단체한테 아마 시위할 수 있는 지령을 내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미 관계를 이감을 좀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원래 이 F-35 도입 사업이 60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40대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올 연초에 추가 20대 사업을 또 바로 이어서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었어요. 3.4조 원의 예산으로. 그런데 이제 F-35로 할지 다른 걸로 할지 공개 입찰할 거니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필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40대는 뭐 이미 돈 다 지불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추가 20대가 하지 마라 라는 어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북한에서 감지된 이상 징후 두 번째, 바로 경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F-35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개업을 앞둔 대성백화점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수도의 거리에 또 하나의 못들어진 종합봉사기지,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질적으로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백화점이 일도선대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북한의 중대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감지된 이 두 번째 신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성백화점을 찾아간 건데 안 박사님, 아니 경제 행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하필 대성백화점은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유명한 데인가요? 예, 평양시에 있는 대성백화점은 이제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있는데 네. 그 장철구 상업대학,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의 상업대학을 졸업한 한 탈북민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원래 소유는 중국인에게 넘어가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매장이나 상품들을 보면은 북한 자체 능력으로는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소유권을 바꾸지 않고 이제 뭐 11일 날 북한이 경제 개혁을 한다, 또 4.15 태양절에도 뭐 선언한다. 나름대로 이제 사회주의 기존의 경제를 좀 바꾸려고 하니까 네. 외국인 투자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저기를 방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 백화점 내부를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자 옷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자 옷. 근데 밑에 보면 워먼스 클로스 해갖고 영어로 써놨어요. 이렇게 영어 간판까지 써놓은 걸 보면 외국인들 주된 대상의 백화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평양에 저런 우리가 외국인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백화점을 만든다. 저 네. 지금 뭐 상품 세팅해 놓으면 그전에 북한 백화점들은 사실 상품을 이렇게 가서 직접 고객이 만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낙원 백화점이나 뭐 좋은 백화점들이 많지만 근데 이번에 대성 백화점은 저렇게 완전히 오픈해서 개방한 걸 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백화점도 좀 해달라 뭐 네. 이런 시그널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다고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어쨌든 경제로 하여튼 버텨보자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매일 노동시험을 통해서 주장하는 게 네. 자력갱생입니다. 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보면 해보자는 얘기고. 버텨보자.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경제 부분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돼서 전지전능했던 그 수령의 위상이 좀 손상이 됐죠. 네. 손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인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네. 비난이 덜할 테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현재 북한 내부에도 각 주민들 또는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초점이 바로 거기가 있어요. 대외적으로 달러를 어떻게 벌 수가 없으니까 북한 잘 사는 사람들 간부라든가 장관의 돈주력 이런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빨아내가지고 네. 어떻게 하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 대성 백화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외부에서 달러 유입을 할 수 없으니까 내부에 숨겨진 달러를 싸그리 긁어 모으기 위한 그런 또 전략이 아니겠나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감지된 세 번째 신호는요 외교 라인의 교체입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책임을 물어서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26일 오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시었습니다. 대사관 성원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대사관의 사업 실태와 형편을 료해하시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하노이 회담 직후에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가 교체가 됐군요. 보통 이제 대사들 같은 경우는 임기 한 3년 정도 하거든요. 네. 지금 김명길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베트남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김혁철이라든지 김성애라든지 지난번 이제 북미 회담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들 지금 혁명화 교육에 막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네. 지금 이 김명길 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유엔 차석 대사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미국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아마 김명길 대사를 어떤 미국 쪽 라인으로 다시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전망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오늘 이제 베트남과의 관계를 좀 더 이제 강화하려면 좀 더 비중 있는 인물로 차기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 이것도 아하. 상당히 좀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를 교체하는데 그보다 더 거물급으로 바꾼다. 왜 급을 높이는 데는 뭐 이유가 있나요? 이미 회담은 끝나버렸는데요. 뭐.
자, 일단은 사회주의 우호국으로 네. 몇 안 남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하. 북한과 그런 이념적 유대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베트남이 쌀이 항상 남습니다. 예.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게 네. 팔 때가 마땅치 않아요. 네. 이게 경쟁국이 이제 태국이고, 아하. 태국과 이제 베트남이 서로 경쟁적으로 쌀을 팔고 싶은데 아. 아마도 북한이 현재 그 쌀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지금 제재 해제가 없이는 올해 안에는 버티기 힘들다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베트남 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의 급을 높이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나요? 저도 뭐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제 오수영 노동당 경제담당 부위원장이 갔지만 조영훈 부부장 실세들이 갔지만 쌀을 아마 한 톨도 못 얻어온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대사도 물론 책임도 있고 또 네. 전략적으로 활용도 있지만은 어쨌든 좀 더 급수 높은 사람을 보내서 베트남을 활용하고 앞으로 3차 회담이 열려도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미리 포석을 깔고자 하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중대 발표를 앞두고 보여지는 세 가지 징후들 저희가 요점을 정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2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만나보시죠.